당신을 괴롭히는 투자 고민, 월요일부터 저희가 화끈하게 그리고 또 세세하게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고민 투자, 아침엔 투자 허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월요일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오늘 9월의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이제 10월 앞두고 있는데 이번 주 우리 시장은 퐁당퐁당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요. 내일 쉬고 네. 수요일 날은 또 출근하셔야 되고요. 또 목요일 날은 쉬니다. 뭐 시장도 그렇고. 네. 네. 오늘 사실 월요일이잖아요. 네. 저는 월요일마다 이 여의도 올 때 출근길에 여러분들의 표정을 좀 보거든요. 오늘은 그늘진 분이 많이 안 계시더라고요. 아무래도 출근하시는 분들 오늘만 버티면 또 내일 쉰다라고 내일 또 생각을 쉰다. 하시는. 그러니까 연휴도 퐁당퐁당, 우리 시장도 퐁당퐁당. 네. 그래요. 지금 양시장 파란불 켜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 니케이가 4%대 지금 하락하고 있고요. 뭐 토픽스도 3%대 일본 증시가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와중에 네. 우리 반도체 투톱도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 자, 시장 어떻게 흘러갈지 오늘도 저희와 함께 해 주시고요. 네. 모셔볼까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월요일이니까 조금 더 힘차게 네. 아침엔 투자, 오늘은 노영래 어드바이저님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네. 노영래 어드바이저님도 오늘 좀 표정이 밝으신 것 같아요. 아, 예. 요즘 이제 또 뭐 증시가 반등하는 과정이어서 네. 네. 예, 그 얼굴에 다 드러난 것 같습니다. 주말 네. 쉬고 내일도 쉬니까 좀 더 밝아지신 것 같기도 하고요, 표정이. 아, 그렇죠. 이게 직장인은 좀 쉬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요. 직장인 다 똑같습니다. 네. 시장은 좀 쉬지 않고 그래도 반등을 좀 해주면 좋으련만. 그럼 더 좋죠, 그러면. 네 종목도 그러면 좋으련만. 어떤 게 좀 필요한지 함께 오늘도 고민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포트폴리오 분석 시작해 볼 텐데요. 저희 참여 방법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영상 하단에 설문 링크 통해서 참가가 가능합니다. 방법 1번입니다. 이 링크 통해서 들어오시면 쉽게 참여하실 수 있고요. 방법 2번이 난 더 쉽다. 그러면 이메일 주소 통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상담 받고 싶으신 종목 기재해 주시는데요. 지금 보유하고 있는 이 종목 너무 고민이다. 이것도 좋고요. 관심 있는 종목이 있는데 이거 좀 살까요 말까요? 뭐 이런 고민도 좋습니다. 맞습니다. 네, 최대한 자세히 적어주시면 좋죠? 주식 종목뿐만 아니라 네. 저는 부동산이 좀 궁금합니다. 가상화폐가 좀 궁금합니다. 여러분들 뭐 투자하고 싶은 그런 분야를 저희에게 통째로 상담 요청을 해주셔도 좋고요. 여러분들의 고민 사연이 뽑히면 저희가 자세한 고민 상담 플러스 해가지고 경품까지 또 아, 선물까지 좋아요. 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원하게 혹은 따뜻하게 드실 수 있게 저희가 커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상담도 받으시고 또 커피 쿠폰도 받으시고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투자인 코칭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 네. 들어와 있는 사연 좀 소개해 주세요. 오늘의 사연 닉네임 호띠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호띠. 네. 오늘의 고민 제목은요. 30대 자영업자입니다. 사업과 주식 두 마리 토끼 모두 다 잡을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자영업자입니다. 저는 현재 서울에서 햄버거집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햄버거집 맛있겠네요. 네. 매출이 꾸준한 편이라 월 300만 원은 투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 목표는 100억을 벌어서 50살에 은퇴를 하는 겁니다. 파이어족. 파이어족이죠. 네네. 사업과 주식의 병행 참 어렵네요. 제 포트폴리오에 관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듣고 싶어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먼저 저의 포트폴리오에는 첫 번째 삼전과 SK 하이닉스,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모건 스탠리 이슈도 있었고 반도체주가 약간 롤러코스터 탄다는 말에 자꾸 제 국내 반도체, 미국 반도체로 옮겨가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이라도 국내 반도체주 모두 정리하고 미국 반도체주로 옮겨 타 볼까요? 현재 추가로 엔비디아는 평당 102불 정도에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반도체주 전략을 알려주세요. 두 번째 DENT 종목입니다. 26,600원대에 매수해서 보유를 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한 유튜브를 보시고 얼른 사라 부추기셔서 저도 모르게 사버린 종목이거든요. 사고 난 후에 이것저것 공부를 해보니까 2차 전지 레이저 노칭 장비를 유일하게 국산화한 기업
이라고 하더라고요. 2차 전지 다시 주목을 받고 있고 LG 에너지 솔루션 장비 수주가 들어오면 다시 조금 상승할 것 같은데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세 번째 셀트리온입니다. 26만 8천 원에 매수했고요. 현재 3년 정도 됐습니다. 최근에 이 바이오주의 흐름 좋다고 하고 밸류업 프로그램에도 포함이 되다 보니까 사실 기대를 좀 하고 있습니다. 저는 손실률이 좀 크다 보니까 그냥 시간이 약이겠거니 하는 중인데 괜찮을까요? 현재 물려있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 평단을 낮춰서 빠르게 탈출을 해야 할지 물을 탈 돈으로 그냥 미국 주식이나 다른 종목에 투자를 해서 이 손실을 만회해야 할지 궁금해집니다. 사업과 주식 두 마리 토끼 모두 잡는 방법은 없을까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호띠님 사연 잘 들었고요. 상담 네. 신청해 주셔서 우선 감사드립니다. 자, 포트폴리오를 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반도체 투톱의 비중이 합해서 30%입니다. 그렇죠. 네, 반도체 쪽에 비중이 높고요. 뭐 D&T, 셀트리온까지 이렇게 갖고 계시는데 일단 전반적으로 이 포트폴리오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그렇죠. 궁금합니다. 예. 사연자님 그 사연 잘 들었고요. 네. 30대 자영업자로서 이제 좀 100억을 빨리 벌어서 50대 은퇴하는 꿈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진짜. 네. 예, 근데 이제 질문에 답변이 있는 것 같아요. 그 평단을 낮춰서 그 이제 물을 타야 할지 아니면 미국 주식이나 다른 종목에 투자해서 손실을 만회해야 할지. 그렇죠. 그 후자 쪽이 답인 것 같은데요. 아, 후자 쪽이 답이라고 예, 미국 주식이나 질문에 나와 있다. 예. 그 어느 정도 아신 것 같은데 저에게서 뭔가 좀 확인을 해보고 싶은 건지 아니면은 진짜 물을 타고 싶으신 건지 잘 모르겠는데 그 포트폴리오 전에 제가 좀 장표를 좀 간단하게 좀 준비해 놓은 게 있어요. 자료화면 혹시 네. 네, 자료화면 보면서 예.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한창 파이어의 꿈을 이제 굉장히 좀 크게 꾸고 있었을 때 지금은 이런 아니에요. 지금은 열심히 저는 회사가 좋습니다. 네. 열심히 열심히 직장 이제, 다니고 계십니다. 직장에서 네. 여기 좀 이게 뭐냐 이렇게 싶을 수도 있는데 제가 뭐 엑셀이나 이런 걸로 좀 파이어 시뮬레이션, 조기 은퇴 시뮬레이션 이런 거를 좀 심심할 때 적고 그랬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월에 1년에서 5년 동안 월에 300만 원 넣고 월 400만 원 넣고 500만 원 넣고,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차면 찰수록 조금 더 적립 금액을 더 높일 수가 있잖아요. 네. 그 캐시플로우가 더 좋아진다는 가정하에. 네. 그러면은 이제 월 300만 원씩 적립식으로 이제 투자해서 조금씩 늘리는 걸로 가정하고 연수익률을 이제 내가 이제 연평균 투자 수익률 5% 정도 나온다. 그리고 내가 레버리지는 안 쓰고 적립금으로 이제 적립금으로만 이렇게 좀 투자를 해보겠다. 이렇게 시뮬레이션을 돌렸어요. 네. 그렇게 돌리면은 연 5% 수익률로 이렇게 돌리면은 10년 차에 한 5억이 조금 더 나오고요. 네. 20년 차에는 17억 정도가 나옵니다. 오. 예. 이거는 바로 보시면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는데 나중에 좀 클립이 뜨면은 좀 일시정지 해놓고 엑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이 결론은 뭐다? 연수익률 5% 가지고는 100억은 좀 모자라다. 왜냐하면 월 300만 원을 가지고 투자를 계속 하려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나와야 되냐면은 다시 한번 보여주시면은 네. 연수익률 20% 정도는 나와야 됩니다. 왜 이렇게 결과가 나왔냐? 그게 보시면은 그 연 20% 수익률로 20년 차 때 나와야지 저거 그 숫자 뒤에 그 1000을 더 넣어야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20년 차 여기 그 이거 보이시죠? 여기 그 109억 정도가 나와요. 20년 후가 되어야지. 연수익률 20%가 나와야지. 근데 연수익률 20%는 뭐다? 워렌 버핏 수익률이다. 야, 그러니까 워렌 정말 버핏 수익률이군요. 예,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매년 평균적으로. 그러니까 그냥 어쩌다가 그냥 뭐 상한가 먹고 그런 거 그런 게 말고요. 아니라, 네. 진짜 꾸준하게 꾸준히. 연수익률 20%는 정말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50세까지 적립식 투자만으로 20년 동안 해서 100억을 모으려면은 굉장히 어렵다니까요. 예. 그래서 그 100억을 하려면은 그 적립금을 더 늘리는 방법이 있고 네. 레버리지를 조금씩 좀 활용을 적절하게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반대 매매가 나오거나 약간 청산 우려가 없는 레버리지를 자기 재량껏 좀 이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연 수익률로 꾸준히 나와야 되기 때문에
멘탈이 붕괴되면 안 됩니다. 멘탈이 한 번 붕괴되면 될수록 이게 그러니까 뭐 10번 투자를 잘해봤자 한 번 망가지면 끝이에요. 그러니까 그럴 수 있죠. 한 번의 큰 실수가 재앙이 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그러니까 투자를 매우 잘해야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장사를 하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장사랑 투자를 병행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현실적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 조언이라고 하면 좀 주제 넘은 것 같고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 미국 주식 중에서 빅테크 위주로 지난 20년간 꾸준히 좋은 거 했던 거 그리고 절대로 국내 스몰캡 주식 안 할 겁니다. 저는. 참. 그러니까 장사랑 병행을 투자랑 하실 거면은 저는 절대로 그 국내 스몰캡 주식을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장사라는 본업 자체가 굉장히 사람의 노동을 갈아넣고 이게 그렇죠, 맞아요. 이거저거 네. 신경 쓸 거가 많은데 집중해야죠. 국내 스몰캡 주식은 이거저거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네, 예. 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자동으로 세금은 좀 내더라도 미국 증식 하는 게 조금 좀 정신 건강하고 투자 수익률, 실질적인 수익률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정말 공감을 많이 하는 게 잠깐 저도 자영업을 해봤던 사람으로서 참 이게 다양한 장사가 안 되면 네. 이걸 근데 메꾸고 싶어가지고 투자를 또 바라보게 아무래도.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루 종일 이렇게만 하고 있다가 손님이 와도 이것만 보고 있는 그럼 또 거야. 안 되잖아요. 안 돼. 장사- 그러면은 네. 본업도 네, 그러니까. 망가지고 투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 조언, 그러니까 장사와 이 투자 병행하기 참 쉽지 않다. 너무 와닿거든요. 그래서 예. 스몰캡보다는 예. 좀 우량주 위주의. 예. 그리고 더 좋은 점이 하나 더 있어요. 네. 미국 주식은 이제 일하실 때 안 움직여요. 할 수 있는 방법이 우리랑 없습니다. 시간대. 예, 거래 시간이 이제 아. 밤 늦게 하기 때문에. 네. 예. 그래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요 사연만을 보면 어쨌든 두 마리 토끼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주식만으로 100억을 벌고 싶다는 아니신 것 같고 예. 사업도 잘하시고 그렇죠. 이제 주식도 좀 그렇죠. 하셔서 목표가 100억이다 이제 이런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어쨌든 예. 100억을 만약에 주식 수익으로 벌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야. 지금 예. 모의적으로도 좀 연수익- 남겨주셨으니까 연수익률이 20% 정도면 예. 그냥 투자 쪽으로 가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전업으로. 네.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지금 어떤 부분을 좀 음. 생각해봐야 되는지 굉장히 진짜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셨고요. 좋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겠습니다. 고민을 한번 네. 정리를 다시 한번 하고 여러분들과 하나하나씩 저희가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호띠님의 고민은요. 30대 자영업자십니다. 제 포트폴리오 새로 꾸려야 할까요? 라고 하셨는데 일단은 국내 반도체주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거든요. 맞아요. 삼성과 하이닉스. 국내 반도체주가 나을지 미국 반도체주로 가야 할지 어디가 더 가능성이 있을까요? 어머니의 추천으로 매수한 DENT 계속 보유해도 될까요? 셀트리온 다음 신약 야심작이 터지면 제 본전 찾아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하셨습니다. 네. 종목을 하나씩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보유하고 계십니다. 국내 반도체 투톱을 가지고 계시는데 삼전은 8만 원대에 들어가셨고요. 8만 전자. 네. SK 하이닉스는 18만 2천 원대 매수를 하셨습니다. 요즘에 정말 주가 보면은 롤러코스터 탄 것 같다. 네.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특히나 지금 삼전은 지금 임원들이 대규모로 사들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네. 이제 우리도 바닥 찍은 거 아니야?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삼성전자에 이게 투자를 한다는 건요. 일단 좀 투자에 대한 좀 정의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원래 반도체 주식을 이제 지금 들어간다면은 그게 어떤 의미냐면 AI 수요로 인해서 그 모멘텀 투자를 한다는 게 이제 기본적인 생각인데 지금 삼성전자를 들어간다는 건 이 모멘텀 투자가 아니고 정말 그 바닥이었을 때 들어가는 역발상 투자입니다. 즉 지금 그 시중 뭐 유튜브나 뭐 기사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나오는 그 삼전 위기론 이런 거 많잖아요. 특히 네. 뭐 파운드리 뭐 미국이나 뭐 고덕이나 이런 뭐 평택 고덕이나 이런 데서 그 약간 연기가 들어간다든지 네네. 아니면은 HBM 쪽에서 아직도 엔비디아의 그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그 12단까지 지금 양산 들어간다. 이제 했죠. 그게 이제 그 블랙웰에 들어간다 이렇게 어. 얘기 나오고 있는데 삼전은 지금 뭐 하고 있냐 이런 약간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AI 모멘텀이 아니라 역발상 투자고 만약에 그 역발상 투자가 안 먹힐 때가 있어요. 예, 그 나는 이게
그냥 바닥이라고 생각해서 샀는데 이게 지하 1층, 지하 2층 막 계속 지하로 계속 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멘탈을 이겨낼 수 있을 것인가 아닌가에 대한 약간 생각이 좀 해보셔야 되고 하이닉스는 반대로 지금 사보면 괜찮을 가격인 것 같긴 해요. 예, 그 아마 모건 스탠리 보고서가 나왔을 거예요. 네. 그게 아마 좀 우리나라 그 좀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 주가에 좀 굉장히 좀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네. 그 이제 그 저번 주에 마이크론 실적 발표 나오고 똑같은 모건 스탠리여도 그 보고서 쓰는 애널리스트가 다르거든요. 네. 그러니까 마이크론 쓰는 그 애널리스트랑 SK 하이닉스랑 삼성전자 쓰는 그러니까 애널리스트가 좀 달라요. 근데 마이크론 쓰는 애널리스트가 그 모건 스탠리에 그 마이크론은 이제 목표 주가를 상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모건 스탠리 내에서도 이게 그 통일된 이제 뷰를 보고 하는 건 아닌 것 같고, 예, 그 모건 스탠리의 아시아 쪽에서 그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좀 단 것들을 몇 가지 봤는데, 4분기 올해 4분기에 그 디램의 그 판매가 성장률이 둔화가 된다. 둔화가 되면서 winter is looming이라는 표현을 썼거든요. 네. looming이라는 게 coming이 아니고 어른어른 거린다. 네, 네. 근데 어른어린 거리다가 이제 또 사라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좀 그걸로 너무 좀 공포를 가지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네. 사실 제가 반도체 전망하는 게 주제 넘긴 합니다. 그렇긴 하지만 좀 역발상 관점으로 PB 관점으로 보면은 충분히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이런 것 중에 약간 좀 자산가 분들은 좀 역사적으로 이때 샀으면 좀 기회였던 걸로 좀 경험치가 좀 쌓이신 약간 노련한 분들이 몇 분 계세요. 그런 분들은 지금 좀 사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그런데 어드바이저님 말씀 들어보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온도차가 좀 있으신 것 같은데. 그게 선호하는? 제가요 주말 동안 좀 심심해서 좀 많이 봤는데, 그러니까 그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 평택 고덕 있잖아요. 네. 제가 평택 고덕을 주말 동안 가는 건 좀 의미가 없는 것 같고, 왜냐하면 주중에 이제 그 노가다 현장도 보고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현장. 그거를 현장을 직접 또 봐야 직접 되는데 봐야 되니까. 네. 제가 그걸 못 보니까 그 노가다 하시는 분들이 이제 주로 쓰면 그 인터넷 커뮤니티가 있어요. 네. 뭐 DC 인사이드 노가다 갤러리라고 있는데 그 거기 갤러리 예. 이름은 이름이에요. 그렇지만 예. 이제 현장 일 네네네. 하시는 그러니까 분들. 현장 일 하시는 네. 분이 정말 생생하게 그 지금 그 평택 고대 현장이 지금 이렇다 얘기를 하는데 굉장히 안 좋고, 그 출근 시간대에도 좀 많이 횡하더라고요. 사진을 찍은 걸 봤는데, 그런 걸 보면서 정말 약간 그 삼성전자의 투자는 지금 완전 올스탑이구나, 이런 걸 좀 느낄 수가 있었어요. 좀 온도차가 많이 큰 것 같습니다. 아니, 그래요. 실제로 네. 하이닉스와 삼전의 기술 격차가 커질수록 주가도 벌어진다, 이런 얘기들이 많이 들리는데 예. 아까 이야기했듯이 HBM3 12단 최초로 지금 세계 최초로 양산에 성공했다 하이닉스는 이런 기사가 나오고 있는데, 예. 삼전은 깜깜무소식이라 가지고 계신 분들도 더 좀 불안해하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그렇죠. 저도 답답하네요. 이게 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매번 다른 좀 언론이라든지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면은 삼성은 지금 좀 많이 위기인데 조직 문화가 좀 많이 위기다, 이런 것도 많이 나오고, 뭐 제 주위에도 삼성전자 다니는 지인이나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 직장인들 중에 자기 회사 그 좋게 말하는 직장은 없긴 하거든요. 좀 감안해서 들어야 되긴 하는데, 네. 근데 감안해서 듣더라도 좀 많이 심각한 것 같긴 해요. 네. 예. 근데 제가 그 너무 디테일하게 알지도 못하고 그거에 대해서 디테일하게 말씀드릴 그런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분위기는 예, 좀 그렇게 분위기는 읽혀진다.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게 우리나라만이 아니라 이제 전 세계 반도체라든지 AI 관점에서 볼 때는 이게 사실 줄기를 맥을 잡기가 좀 어려운 게, 맞아요. 마이크론 실적 잘 나왔고 네. 칩 수요 굉장히 견고하다라고 네. 얘기를 했었고요. 그런데 예. 뭐 주말 이제 지나면서는 네. 중국 쪽에서의 엔비디아 예. 사용하지 마라. 이제 이런 안 이슈가, 쓸게. 이런 이슈도 나왔고, 예. 우리나라 이게 각각 이제 받는 영향이 어떨까도 궁금하거든요. 그러게요. 참. 네. 그러니까 주식 시장이 진짜 재밌는 게 이게 지금 좋아도 의미가 있는 게 아니고, 반도체는 일반적으로 9개월, 12개월 이제 선행한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전 그렇게 배웠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기업의 주가는 일반적으로 9개월, 12개월 후에
있을 업황을 반영한다. 네네. 그거를 이제 만약에 이제 지금 그 하이닉스가 26만 원에서 12만 원까지 들어간 거는 그 모건 스탠리가 이제 그 밸류에이션 한 거는 SK 하이닉스 PBR 그 1.0배를 적용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예 그냥 SK 하이닉스의 PBR 0.1배가 의미하는 건 뭐냐면 완전 그냥 바닥이거든요. 예, 그냥 PBR 밴드 차트로 봐도 바닥이거든요. 그거를 반영할 정도로 세게 올 것이냐 안 올 것이냐에 대해서는 글쎄요, 저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좀 분할 매수해도 괜찮은 시점인 것 같습니다. 예. 분할 매수를 해도 괜찮은 시점인 것 같다. 지금 진욱채님께서 삼성이 차세대 신기술 가지고 있는데 지금 좀 꽁꽁 숨기는 거 아닌가? 라는 저도 그런 그랬으면 기대를 하고 있어요. 좋겠다라는 네, 뭐 기대를 바람도 하고 있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수급적으로 일단 예. 외국인 매도가 너무 많이 예. 나온 것 같아요. 이번 달 예. 통틀어서. 맞아요. 예. 그래요. 그쵸. 이게 좀 변곡점이 어느 정도 나와야 예. 그 후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왜 그런 거예요? 아우, 그 앵커님이 여기 오셔서 설명을 해줘도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잘하신. 예. 아니 아니에요. 사실 사실- 씨가 좀 예. 영어가 좀 되니까 외국인들한테 왜 파는 거 이렇게 예. 물어보고 저는 어디 영어가 안 돼서 못 그 물어보고 직접적으로 궁금해서 이제 여쭤봐요. 그 굉장히 좀 믿을 만한 소식처에서 들으신 건 아니죠. 저는 모르겠어요. 왜 팔지? 뭐 그냥 예 한번 그러게요. 왜 팔까요? 좀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다음에 저희가 또 한번 그러니까 왜 여쭤보도록 파는지 하겠습니다. 좀, 네, 현장의 분위기를 좀 읽어서 예.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네. DENT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분이 참 효자인가 싶을 정도로 어머니 추천으로 모르고 샀는데 비중이 25%나 들어가 있어요. 지금 DENT에만. 네. 지금 26,600원대에 매수를 하셨고 2차 전지 장비 그리고 디스플레이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일단 어떤 회사인지도 좀 궁금하고 상반기에 지금 흑자 달성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서 아마 오늘 사연자분께서도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종목이 아닐까 싶기도 하거든요. 아니 어떻게 근데 보세요? 이렇게 되면은 왜 추천한 사람이랑 좀 애매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머니야. 엄마야. 우리 엄마야. 우리 엄마 나 잘 되라고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게 2만 원대 사셨는데 지금 8,500원대 와 있는 거예요. 웬만해 이제 어르신을 어. 공경하고 그러니까. 또 부모를 사랑해야 하지만 여러분 주식 시장에서는 안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어떻게 엄마랑 어. 애매해지면 안 예. 되는데. 그렇죠. 이제 네. 그 어머니에 대한 그 의견이 아닙니다. 예. 그럼요. 이 네, 회사에 대한. 네. 저는 굳이 그러니까 매도 예. 매도 의견이세요? 전략 매도. 전략 매도 예. 의견. 네. 왜냐면은 저는 말씀드렸다시피 그 국내 뭐 반도체라든지 2차 전지라든지 뭐 디스플레이 그 장비 만드는 그 제조사들 그 탐방도 가고 그러는데 그 탐방 가기 전에도 리포트 읽고 사업 보고서 읽고 그게 안 되면은 최근에 했던 뭐 증자라든지 뭐 그런 거에 나오는 그 투자 설명서도 읽고 가거든요. 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장비 주초자는 좀 기본적으로 승률이 낮은 게임이고 네. 그리고 또 장비주들은 이제 또 그걸 하려면 뭐 자금 조달이 그러니까 주식 시장에서 많이 조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제 좀 증자라든지 그런 게 좀 많이 이벤트가 좀 발생을 합니다. 예. 그 주주 환원은 굉장히 나중 일이고요. 그러니까 저는 그러니까 기본이 승률이 낮은 게임인데 근데 이쪽 그 장비 주투자를 좀 즐겨 하시는 분이 있어요. 뭐 한미 반도체라든지 HPSP라든지 그런 것들 굉장히 한번 잘 발굴해 놓으면은 쭉 올라가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진짜 진정한 고수들이 즐기는 게임이기도 하는데 저는 고수가 아니라서 모르겠고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이라면은 그러니까 이거는 막 계속 가봐야 되고 뭐 그 주식 담당자 귀찮게 해야 되고 리포트 봐야 되고 그 품이 좀 많이 들어가요. 그래가지고 안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LG 에너지 솔루션 측으로 이제 주로 나가는 장비인데 그 레이저 노칭이나 해가지고 노칭 장비는 기본적으로 이제 프레스를 하는 거랑 레이저로 절삭하는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레이저 쪽이 이제 조금 더 강점이 있다고 해요. DENT가. 예, 그래서 레이저 노칭 이쪽에는 뭐 필 에너지라든지 뭐 DENT라든지 이런 좀 여러 가지 경쟁사가 있을 텐데 이 경쟁사들 중에서 뭐가 강점이지? 그리고 또 그 뭐가 강점인 거에 대해서 뭐 강점이 있다고 치는데 이게 뭐 2년 뒤, 3년 뒤에도 여전히 유효한 건지. 그러니까 이제 큰 셀 메이커라든지 반도체 뭐 레거시 반도체라든지
그 마음에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장담을 하지 2, 3년 뒤에? 그러니까 아. 불확실성이 좀 크고 계속 봐야 되는 거기 때문에 좀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저도 못하겠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안 하시는 게 장사랑 병행하기는 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서 예, 다른 종목으로 구체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2차 전지 장비주에 예. 대해서는 그런 의견을 주신다는 거죠. 예, 그쵸. 예. 네. 2차 전지도 상당히 좀 세부적으로 나눌 수가 음. 있는데 예. 전반적으로는 지금 관련이 이슈들이 좀 많잖아요. 예, 예. 어떻게 보세요? 2차 전지 네. 그러게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일단 조금 바닥에서 지금 조금 올라오는 상황이잖아요. 그쵸. 그 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보면은. 네, 네. 그러니까 그 어떤 뭐 타 애널리스트 중에서 2차 전지 업종을 굉장히 좀 뎁스 있게 분석하시고 굉장히 잘 보시는 분이 있는데 타증권사에서 제가 말은 못하고 근데 최근에 그분이 이제 좀 바뀌었어요. 뷰가 이제 중립에서 매수로 전반적으로 제한적 매수로 바뀌었는데 근데 그 의견에 공감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뭐 그 소개해 부분 주셔도- 그 네. 이유가 뭐냐면은 유럽 특히 이제 독일 쪽에서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다시? 좀 긍정적으로 네. 바뀌었다. 예, 그게 굉장히 크다. 음. 예, 그러니까 안 그래도 우리나라는 중국 쪽에 배터리가 못 들어가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국 아니면 유럽인데 그 유럽 쪽에서 이제 가장 큰 유럽에서 독일이 이제 그 자동차 메이커로서 가장 큰 기능을 하고 있는데 독일도 워낙 예. 제조업이 요즘 안 좋잖아요. 그렇죠. 네. 예. 완조니까 뭐 음. 어떻게든 해야죠. 네. 그러니까 잘하는 데가 뭐 자동차잖아요. 유럽은. 그렇기 때문에 그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 이제 금리 인하 국면이기도 하고 조금 정책적으로 좀 보조금을 좀 지급할 여유가 됐나 이렇게 판단을 한 건지 조금 온도가 바뀐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리고 뭐 불과 뭐 한두 달 전만 해도 그 지하 주차장에 불 난다고 이거 어떻게 할 거냐고 그렇죠. 난리였잖아요. 예, 화제 이슈가 예, 많았죠. 화제 이슈가 많았는데 근데 지금은 또 그 이슈가 잠잠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거는 이제 단기적인 노이즈인 것뿐이고, 그러니까 그 전기차로서의 100년에 한 번 들어가는 내연기관에서 전기차로 들어가는 그 이제 전환 과정에서 조그맣게 발생한 그런 이벤트로 발생한 것 같고 지금 시점에서는 조금 슬슬 관심 가져도 될 만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까요? 네. 다음 보기 전에 지금 테슬라 앨런 머스크님께서 전기차는 그냥 중국에서 다 만들자. 머스크 앨런 머스크가 이런 말씀을 하셨네요. 네. 다음 셀트리온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약, 네. 바이오. 네. 셀트리온 최근 뭐 진펜트라에 대해서 미국 광고 시작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신약 개발 등의 다양한 시도를 좀 하고 있는 중인데 자가 면역 질환이라든지 암 치료 개발 열심히 지금 하고 있다. 근데 지금 3년 되셨는데 셀트리온 손실률이 마이너스 27%가 지금 넘어가고 있는 좀 속상한데 네네네. 어디에 좀 중점을 두고 이 셀트리온 혹은 제약바이오를 바라볼까요? 셀트리온은 한국 바이오를 제약 바이오를 대표하는 종목 중 하나인데 제가 셀트리온은 잘 모르겠는데 그 합병 후에 회계 처리에 대해서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기업이 좋은 게 있더라도 그러니까 좀 걸리는 면이 있으면은 그냥 안 보거든요. 저는 그냥 좀 주식 선택은 굉장히 좀 깐깐하게 해야 된 어차피 종목은 많으니까. 근데 합병 후 뭐 회계 처리가 어떻게 될지 뭐 내용이 될지 그런 거를 잘 모르겠고요. 근데 약은 진짜 잘 만드는 회사인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그러니까 진펜트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냥 단순한 뭐 바이오 시밀러 수준이 아니라 그냥 내가 그냥 이게 가능한 이게 피하 주사제랑 정맥 주사제랑 있잖아요. 정맥 주사제는 병원 가가지고 그냥 몇 시간 동안 맞아야 되는 거고 근데 이제 피하 주사제는 그냥 내가 그냥 이게 직접 하는 거고, 예. 그 피하 주사제 제형으로 들어가는 그 신약 개발사들이 지금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예. 뭐 그 대표적인 것들이 뭐 알테오젠이라든지 미국이라면은 그걸 제형으로 바꿔주는 갑자기 안 떠오르네. 예. 그게 있잖아요. 뭐 할로자입니다. 할로자임. 예. 뭐 그런 것들이 이제 피하 주사제로 변형이 되는 게 좀 인기가 많잖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유한양이 한 렉라자라든지 그런 것도 피하 주사제로 했을 때 조금 더 이제 임상 데이터가 더 잘 나오기도 했고요. 네. 그러니까 진펜트라 같은 경우는 관절염이라든지 척추염 환자에 좀 적용이 되는 건데 이 관절염이라는 게 한 번 맞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맞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수명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계속 맞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이 관절염은 계속 맞아야 되는데 병원에 언제 가고
맨날 병원 가서 맞을 수가 없잖아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진펜트라는 약물에 대해서는 그 상방업사이드는 굉장히 좀 연려는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미국 그 시장 성장 가능성이 중요한데 이거를 한번 보고 뭐 좀 여러 가지 이슈가 있긴 하지만 그 신약 하나만 보고 가기에는 충분히 매력적인 정보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셀트리온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금리 인하의 수혜주로서의 제약바이오를 바라보고 예. 있잖아요. 예, 예. 근데 제약바이오의 어떻게 보면 상승 모멘텀 중에 가장 큰 게 어쩔 수 없이 신약 그렇죠. 개발이잖아요. 네. 네. 근데 우리가 신약만 보고 기다려야 하는가 아니면 전반적으로 눈을 좀 넓혀야 하는가 어디에 좀 초점을 맞춰볼까요? 그렇죠. 그 신약 개발만 볼 필요는 없고요. 그 어떤 그 이제 생물보안법이라 해가지고 중국의 바이오 이제 생산 업체들에 대해서 제동이 걸렸잖아요. 미국에서 중국향. 네. 거기서 이제 피해를 받은 게 대표적으로 뭐 우씨 바이오로직스 뭐 이런 데가 있어요. 중국 업체 중에. 그러면은 지금 최근 한 달간 주가가 좋은 것들이 상대적으로 수혜를 받을 우리나라에서 그 바이오 뭐 제약 이걸 위탁 생산을 해주는 업체들 뭐 대표적으로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네. 있죠. 아니면은 바이넥스라든지 있겠고 ST팜이 있겠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그런 좀 관점을 넓혀 보자면 신약 개발사 이외에도 그런 위탁 생산 업체들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여전히 충분하다고 보고요. 이게 좀 주가는 많이 올라갔긴 하지만 그래도 이게 중장기적인 모멘텀이니까 예, 보셔도 될 것 같고 신약 개발 중에서는 좀 4분기 내낸 전반적으로 다 좋을 것 같지만 그 신약이 타겟하는 시장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고 그 신약이 자체 신약인 건지 아니면은 이미 검증된 신약의 병용으로 들어가는 건지 아무래도 검증된 신약 뭐 예를 들어 키트로라든지 아니면 다른 것들 있잖아요. 뭐 키트로밖에 제가 생각이 안 나는데 네. 거기 지금 검증된 신약에다가 키트루다드가 이제 지금 미처 못 잡는 약간 가려운 부분을 긁어줄 수 있는 거를 병용으로 들어가는 신약 개발사들 그런 게 이제 타겟하는 시장의 규모를 한번 보고 그런 것들을 좀 선별적으로 좀 골라내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네 종목을 상담을 해주셨는데 네. 이제 궁금하신 게 뭐냐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물타기, 소위 우리가 물타기라고 하는데 추가 매수할 금액이 있다고 치면 예. 이제 이거를 투입을 해서 이 기존 종목들을 투입을 해서 예. 평단가를 어느 정도 낮추고 뭐 매수가라도 오면 빨리 빠져나올까? 근데 그 마음이 저도 어. 이해가 가는 게 수익률이 사실 안 좋은 게 그러니까 많아요. 빠져나올까? 아니면 그 금액으로 물을 타지 말고 미국 주식이나 이런 네. 걸 한번 해볼까? 지금 이 기로에 서 계신 거거든요. 저는 미국 주식으로 갈아타자고요. 지금은 왜냐하면은 이게 좀 비유를 하자면 그 좀 자영업을 하시니까 자영업으로 제가 자영업을 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번 비유를 들어볼게요. 좀 그러니까 한국 주식은 어떻게 보면은 그 외곽 지역, 그 교외 지역 그리고 아직 미처 잘 다시 다 만들어지지 않은 신도시 쪽에서 장사를 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고객군의 약간 좀 그 체력이라든지 이런 것도 약하고 물론 여기서 잘하면은 외부에서도 막 맛집으로 소문 나가지고 많이 올 수도 있겠지만 일부 고수들은 돈을 버는 시장일 수 있잖아요. 우리나라 네네. 충분히 그래요. 제가 주위에서 본 사람도 그렇고. 근데 어렵다. 전반적인 승률이 낮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렵다. 미국 주식은 뭐 서울 주요 상권에 위치한 그런 곳에서 이제 뭐 가게를 내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반적인 승률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아무리 그 월세나 뭐 이런 좀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게 저렴하다고 쳐도 그러니까 한국 주식이 하는 건 뭐 외곽 지역에 그러니까 가게를 내면은 임대료 같은 거 뭐 저렴하고 뭐 권리금 낼 필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미국 주식은 좀 비싼 입장료를 내더라도 그러니까 밸류에이션이 높더라도 그러니까 주가 상승률이 불편하더라도 이거는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전반적인 승률의 문제인 것 같아요. 승률이 예. 높다. 아무래도 그쪽이. 예, 그러니까 그 적응을 해야죠. 예, 저희는 힘이 없는 개미 투자자니까. 오늘 파이어를 50에 또 자본 네. 100억에 이제 지금 나가신다고 30대 신데. 했잖아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나도 100억 좀 줘봐라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니 그리고 초반에 보셨어요, 재무 씨? 그 100억 목표라고 하시니까 너무 재밌는 거. 그럼 그거? 200억을 넣어라. 그럼 바로 우리 시장에 이거 너무 그거 안타까운 우퍼 그거 우픈 그러니까, 얘기야. 그런 얘기인데. 어드바이저님 마지막으로 네. 저희 9월 마지막
방송이잖아요, 오늘이. 네. 또 이제 10월장이 열릴 텐데 10월장 어떻게 또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께 좀 조언을 살짝 해주신다면 10월장 어떻게 좀 포트폴리오 짜보고 전략을 세워볼까요? 전반적으로 한국 주식 그냥 단기적으로는 뭐 금투세 유예 분위기가 좀 나오는 국면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한국 주식에 살짝 기회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중장기적으로는 좀 어느 정도 좀 해외 자산에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이거를 보면 그러니까 일본이랑 좀 비슷하게 생각을 해보면은 일본도 이제 90년대, 2000년대 들어서 그 엔화를 이제 빌려가지고 그 해외 자산을 투자하는 와타나베 부인이 이제 생겼듯이, 그러니까 일본도 어떻게 보면 고령화 저성장을 먼저 겪고 그렇게 자산 이동이 20년 전에 나왔던 국가란 말이죠. 근데 지금 올해 기점으로 우리나라 작년 올해 기점으로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와타나베 부인이라는 게 그냥 뭐 90년대, 2000년대 그냥 잠깐 나왔다가 그냥 다시 도로 들어가고 말고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일본의 해외 자산 규모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 개인 투자자들이 보유하는 금액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쪽으로 옮겨가는 약간 변곡점에 있지 않나 올해가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래서 좀 자산을 좀 국가를 좀 이동을 시켰으면 좋겠어요. 예. 그러니까 국내 시장에서만 섹터를 분류할 게 아니라 총자산을 놓고 나라도 좀 분류를 해보고 분산을. 분산을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고요. 또 10월에 새롭게 만나서 새로운 네. 전략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영래 어드바이저님 여기서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저희는 또 광고 잠시 듣고 와서 네, 지표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이 종목 팔아야 할까 더 사야 할까? 내 계좌 이대로 괜찮을까? 더 좋은 투자 전략은 없을까? 이제 속 시원하게 상담받으세요. 매일 아침 10시 국내 해외 종목 포트폴리오까지 모든 것을 상담해드리는 새로운 라이브 방송이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투자의 고통 나누면 절반이 되고 투자의 지혜 함께하면 2배가 됩니다. 좋은 사연을 접수해주신 분들께는 소정의 경품을 드립니다. 네, 광고 듣고 왔습니다. 네. 이제 9월의 마지막 거래일이고 내일이면 10월이 시작이 되는데 10월 첫날부터 우리는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로 휴장을 맞이했고요. 그러니까요. 네, 그런데 10월이 상당히 또 중요한 어떤 달이기도 합니다. 네, 어떤 의미에서 그런지 경제 지표 중심으로 또 살펴보기도 할 텐데 네. 많은 분들 아마 이제 초에는 많은 고용 지표가 미국에서 발표가 그렇죠. 되니까 뭐 이런 부분 알고 계실 텐데 어떤 포인트 또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도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아침엔 포인트 NH투자증권 리서치센터의 정여경 연구위원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연구원님, 저희 또 인사를 한번 제대로 네. 좀 부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NH투자증권에서 한국경제를 맡고 있는 정여경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야, 반갑습니다. 한국 경제를 맡고 계시다고 하면은 한국 경제 왜 이래요? 네. 그러면 이렇게 단도직입적으로 요즘에 여쭤봐야 돼요. 많은 질문을 그러니까. 들으시겠습니다, 선배님. 네. 뭐가 제일 요새 질문으로 많이 받으세요? 그러니까요. 한국 투자 계속 해야 되냐? 역시. 우리 일부에서도 그 얘기만 지금 그러니까 하고 왔는데 네. 역시 네. 역시나 똑같군요. 사실 오늘 지표 얘기를 준비를 했는데 네. 위원님 네. 뭐 하나하나 저희가 뜯어보고 맛도 보고 하겠지만 짚어주시겠지만 결론부터 좀 물어보도록 할게요. 10월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 중에 네. 이거 정말 중요하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시장에 울림이 있을 것이다. 뭘 가장 주목하고 계세요? 10월 1일 수출이고요. 10월 4일 미국 고용입니다. 고용과 수출. 네, 사실 7월, 8월 이제 시장에 이제 격동을 많이 보시면서 네. 아마 10월 첫째 주에 이 경제 지표가 다 몰려 있는 부분들을 아마 이제 투자자분들께서 다 인지를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10월 1일 같은 경우는 첫 영업일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한국 수출과 그다음 이제 미국의 ISM 제조업 지수가 이제 발표가 되죠. 네. 그리고 이제 10월
4일 날 고용이 발표가 될 텐데 아무래도 10월 1일 날 이제 쉬셔서 좋겠지만 이제 지표를 보시면 네. 아마 조금 걱정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그러니까요.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작년 9월에 이제 처음 이제 플러스 전환해서 지금까지 1년 동안 이제 플러스 수출 증가율을 행진을 하고 있는데 요게 이제 10%를 저번 8월까지 기록을 했거든요. 그런데 9월 수출 같은 경우는 이제 내일 발표되죠. 그거는 이제 한 자릿수로 이제 5%로 좀 둔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저희가 그동안 봤던 이 10%대 20%의 이 수출 증가율이 좀 마무리가 되고 이제 내일부터 보실 지표들은 한 자릿수로 원디짓으로 좀 다운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 PPT에 나온 이 장표는 뭐냐면요. 네. 이제 24년부터 25년까지 이제 저희가 추정한 그 그래프인데요. 이제 2분기에 10%로 피크를 보셨고요. 3분기, 4분기부터는 8%, 5%로 좀 하향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24년 통합으로 하면 8%, 그다음 25년 통합으로 하면 4%로 좀 점진적으로 둔화되는, 그렇다고 이제 저희 한국 경기가 막 침체로 가는 그런 상황은 아니지만 지금 이제 반도체 경기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서서히 둔화되는 그 하강 국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반도체 피크 아웃 이후에는 이제 계속 한 1년 반 정도까지는 플러스 증가율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25년 말까지는 요 한 자릿수 증가율로 보시는 게 아마 투자 측면에서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글로벌 투자은행들은 한국 수출 증가율이 피크아웃, 이제 정점 찍고 둔화 네. 혹은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왜 그렇게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친구들은? 아무래도 이제 한국의 양대 산맥이라고 보는 수출이 이제 반도체와 자동차잖아요. 그런데 두 품목 보시면 이제 작년까지 아주 호실적, 그다음 이번 연도에 반도체는 80%까지 갔었고요. 네. 요게 이제 양대 산맥이 힘이 빠지다 보니까 아무리 이제 밑단에서 바이오나 화장품이나 이런 것들을 튀어 올려도 일단 가장 비중이 큰 요 양대 산맥이 힘이 빠져버린다. 요 얘기 때문에 모두들 이제 피크 아웃을 보시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힘 좋은 친구들이 좀 앞에서 끌어줘야 되는데. 네, 이제 그 힘이 좀 딸리는 그런 국면에 온 거죠. 뭐 반도체가 쉬어가면 그 빈자리를 자동차가 끌어주기도 하고 네. 그랬는데 이제는 좀 힘이 딸리는 국면에 왔을지 모른다라는 이제 분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숫자로 이제 확인을 우리가 네. 해봐야 되는 거군요. 네. 또 다른 포인트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이 수출 지표에 있어서. 네, 수출 지표에 네. 있어서 보시면 이제 아무래도 말씀드린 게 그 IT 품목에서 반도체는 좀 힘이 빠지고 있는데요. 네. 이 중에서 이제 컴퓨터는 되게 견조한 모습입니다. 이제 저희가 컴퓨터라고 하면 이런 뭐 모니터 달린 랩탑 이런 게 아니라 저희가 품목하는 건 SSD라고 해서 이제 거기에 디램이나 낸드를 다 이제 붙여 넣은 그런 걸 이제 또 컴퓨터로 보고 있는데 네. 요게 지금 미국향으로 수출이 거의 전년 대비해서 한 200%까지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서 이제 디램이나 이런 것들은 조금 딸리지만 이 HBM 같은 경우는 수요가 좀 견조하고요. 네. 그리고 아까 이제 저도 2차 전지 말씀하시는 거 들었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캐즘 영역이기 때문에 이 EV용 배터리 수출이 감소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번 2분기부터 좀 긍정적인 시그널이 뭐냐면 저 ESS용 배터리 수출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거는 그 에너지를 이제 저장하는 시스템인데 요게 그 신재생 에너지와 같이 딸려서 수출이 많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미국에서 저 신재생 에너지 이제 투자가 이제 되고 있고 그리고 이제 AI 데이터 센터 때문에 전력 수요가 많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 뭐 우리 삼성 SDI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그런 전력 업체죠. ESS 배터리 수출이 많이 찍혔다. 그래서 보시면 사실 2차 전지가 나쁜 것만은 아니다. 이제 나쁜 거는 이제 바닥을 잡았고 저 ESS 배터리가 좀 수출이 확대되는 그 부문이 좀 지금 2차 전지 수출 물량이 거의 마이너스에서 이제 플러스 0까지 좀 낙폭을 축소한 그런 상황이에요. 네. 그래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너무 나쁜 것 말고 좀 긍정적인 거에도 눈을 보실 필요가 있겠다. 좀 생각이 들고요. 이제 우리 시클리컬 중에서 지금 화학이랑 정유 같은 경우는 이제 주가 퍼포먼스가 좋지 않은데 네. 이제 기계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건설업황은 좀 안 좋지만 지금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그 AI 데이터 센터가 계속 그렇죠. 지어지고 있잖아요. 네. 거기에 들어가는 그 쿨링 시스템
이제 뭐 냉난방, 공조기 이런 것들이 수요가 이제 계속 확대가 되면서 지금 이제 일반 기계 같은 경우에도 요 마이너스 됐던 것들이 이제 내년쯤에 이제 미국에 실제로 다시 투자가 대선이 종료되고 나면요, 그때 다시 투자가 됐을 때 아마 내년 정도에는 좀 다시 기대를 해보셔도 좋을 것 같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의약품은 아까 그 바이오 그 액트 생물보안법 있잖아요. 그 우시바이오의 빈자리를 지금 인도와 유럽 그리고 일본, 한국 요 네 개의 업체들이 좀 경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만약에 미국에 있는 어떤 그 생산 업체를 좋은 생산 업체를 좀 M&A를 할 수 있다면 거기에 위탁 생산을 수주를 맡길 수 있는 그런 모멘텀이 있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네. 지금 한국 수출 얘기해 주셨는데 사실 10월 첫날에 미국 제조업 지수도 굉장히 또 주목을 받고 있는데 네. 미국 제조업 지수 근데 한국 경제인데 괜찮을까요? 네. 준비하셨다고. 네. 제조업 지수가 왜 중요한 거예요? 미국 제조업 지수가. 네, 이 ISM 제조업 지수 이제 보통 ISM이랑 S&P 두 개에서 이제 발표가 되는데 사실 한국이 가장 많이 수출하는 지역이 지금 중국이랑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미국이 치고 올라오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 미국의 제조업 경기를 가장 빨리 볼 수 있는 지표가 요 ISM 제조업 지표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수출이 글로벌 경기 선행 지수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요 속보성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 달의 수출을 바로 그 다음 날 발표하는 곳은 한국밖에 없어요. 그런 것처럼 미국도 그 달에 관련된 제조업 지표를 바로 발표되는 게 요 ISM이기 때문에 이게 미국의 경기가 지금 둔화 국면으로 가는지 아니면 요 상승 국면으로 가는지 네. 요 사이클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바로 ISM 제조업 지수입니다. ISM 제조업 지수. 근데 최근에 보면은 제조업은 안 좋은데 네. 서비스업이 좀 받쳐준다 이런 국면이잖아요. 네. 이번에 포인트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제조업이 그래도 너무 최악은 아니다 뭐 이런 게 나와야 될까요? 네. 네. 아무래도 요 네.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가 네.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아. 아마 10월 1일 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지난 7, 8월에 이제 시장이 그 발작했던 이유가 요 S&P와 ISM이 둘 다 이 하강 국면으로 갔다. 그러니까 사실 ISM이 안 좋은 건 늘 알고 있었어요. 이번 24년 들어서. 네. 그런데 이 주황색성인 S&P 같은 경우는 그 미국 내부의 경기를 훨씬 더 집중적으로 보여주거든요. 네. ISM은 글로벌 이제 체인에 서비를 하는 건데 S&P 같은 경우에 미국 내부에 있는 그 업체들한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 지표들이 이번 7, 8월에 계속 급락을 했던 거였어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사람들한테 이제 물어봤더니 여기서 나오는 얘기가 우리가 지금 업황이 안 좋은 건 맞는데 그럼 언제까지 안 좋을 거냐? 요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바로 요 고금리 기조와 대선이 해결되기 전까지는 좀 약화 국면을 이어갈 것 같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요 심리 지표가 아마 연말까지는 좀 50선 아래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요 지표가 좀 이렇게 빠르게 돌아서는 국면은 아마 대선이 종료된 11월 말 이후. 그래서 아마 연초부터는 요 지표가 다시 요 상승 국면을 향해서 확장 국면을 향해서 좀 반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사실 미국 지표도 지표지만 지금 대선 결과 때문에도 네. 지표도 그걸 또 같이 반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기 때문에 일단 연준 얘기를 좀 해보면 인플레이션 연준의 초점이 지금 인플레이션에서 노동시장으로 좀 옮겨가고 있는 것 같고 요즘에 네. 저희도 항상 얘기를 하면서 미국 시장에서 가장 지금 주도하고 있는 주제가 노동시장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연준의 연설을 통해서 나온 연말 실업률은 지금 현재 4.2보다 높은 4.4% 수준일 것이라고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 네. 가능성을 어떻게 보세요 지금? 아무래도 지금 이제 8월이 4.2%에 나왔으니까 저희도 연말에는 하락보다는 오히려 좀 이렇게 상승, 그러니까 4.4%까지도 열어놓는 게 좀 합리적일 것 같다라고 봅니다. 이제 왜냐하면 제가 이제 그래프에는 안 갖고 왔는데 대선해에 보면 연초가 실업률이 낮고요, 연말로 가면서 실업률이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 정치적 계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미국 야당 쪽에서는 이 여당이 인기 있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이제 9월에 새로운 정책의 그 회계년도가 시작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재정을 잘 안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 연말까지 미국의 정부 고용이 조금 약해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이제 대선 해에는 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첫 번째로 이제 재정 지출을 좀 소극적으로 할 수 있다.
대선 전까지.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이 국경을 폐쇄하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국경이 열려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이민자들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사실 낮아지는 궤적보다는 좀 점진적으로 올라설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더 열려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 실업률이라는 게 우리가 지금 경계하고 있는 게 실업률은 항상 높아지면 확 높아지더라 어느 순간. 네, 맞습니다. 이걸 상당히 시장에서도 경계하고 그렇죠. 연준위원들도 일부 이 부분을 상당히 좀 짚는 분들이 있어요. 네. 요 가능성도 계속 우리는 좀 걱정거리로 둬야 됩니까? 네, 팔로우업 하셔야 되는 게 맞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요 한 달에 한 번 나오는 지표 네. 말고요. 이제 매주 저희가 그 팔로잉 할 수 있는 지표가 요 실업수당 청구 건수라고 하는 지표인 건데 이 노동 마켓에 새로 실업자로 들어오는 사람이 얼만큼 되느냐. 그게 바로 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를 매주 목요일 밤에 보실 수 그렇죠. 있으세요. 네. 그런데 그 지표들이 7월까지 계속 올라갔다가 지금 8월, 9월 두 달 연속으로 계속 이제 좀 낮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일시 해고자, 영구 해고자가 크게 증가했을 때는 요 신규 실업 수당 청구 건수가 올라갈 가능성이 당연히 있지만 지금은 그런 국면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업률이 이렇게 크게 급격하게 튀기보다는 좀 점진적으로 올라서는 그런 국면이 조금 더 현실적이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네. 물가 이야기도 한번 좀 물가. 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네. 미국이 지금 물가보다는 고용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 네. 미국의 지난달 PC 가격 지수가 3년 반 만에 최저치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네. 이게 어떤 얘기인지를 저도 막 기사를 찾아봤는데 일단 물가는 완전히 잡혔다. 약간 이런 자신감을 좀 보여주는 느낌인 것 같기도 하고요. 네. 어떻게 연준 물가 자신감 이어갈 수 있을까요? 저희는 내년 2분기까지는 연준의 자신감이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내년 봅니다. 2분기까지는. 네. 왜냐하면 지금 이제 물가에 연준이 이제 더 이상 이게 크게 연연하지 않는 이유가 이제 물가가 잡히는 모습 궤적이 아마 내년 5월까지는 계속 지속이 될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이 오른쪽 그래프 보시면 지금 물가의 헤드라인에 가장 크게 영향을 주는 게 바로 저 유가 휘발유 가격입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지금 8, 9, 10월에 이제 가면서 작년 유가가 매우 높았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보실 9월, 10월 물가 같은 경우에는 이 유가가 헤드라인 물가를 크게 누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또 지금 주황색 선 보시면 올해 4월, 5월 유가가 높았던 걸 보실 수 있죠. 그러니까 큰 전쟁이 터지지 않는 한 아마 미국의 요 소비자 물가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아마 2%대 초중반으로 계속 이제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걸로 봅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 물가 남아 있는 게 저 임대료 같은 경우는 조금 노이즈를 일으킬 가능성이 있겠지만 그것은 아마 내년 후반 이후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 말씀을 해주셔서 최근에 이 유가 해석이 상당히 좀 저는 까다롭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중동에서 정말 일촉즉발이라고 하기에도 더 지금 좀 나아간 상황이 너무 무섭더라고요.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도 유가는 사실 안정적이다 못해 네. 오히려 증산 이슈에 더 좀 반응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유가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장에서? 사실 유가를 네. 물가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게 네. 그 중국의 M1이에요. 아, 그러니까 이제 공급은 말씀하신 그 중동의 네. 이슈가 맞는데 이 수요를 건드려서 유가를 떨어뜨리는 게 바로 이 중국의 수요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중국의 그 M1 증가율 같은 경우가 거의 마이너스로 이제 떨어지면서 네. 그게 유가를 같이 끌어내리는 형국이에요. M1과 상관이 있다. 네, 왜냐하면 그동안은 중국이 이제 원유 수요를 가장 많이 해가는 네. 그렇죠 수입을 많이 해가는 국가였는데 그들 중국의 수요가 약해지다 보니까 그게 전 세계의 유가를 같이 떨어뜨리는 이제 그런 형국이 지금까지 이제 펼쳐지고 있었던 근데 거죠. 중국이 부양책이 좀 대규모로 나왔잖아요.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그 드리고 네. 싶은 말씀이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저번 주에 그 통화 정책을 되게 대규모로 네. 풀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중국은 유동성 함정 상황에 빠져 있기 때문에 통화 정책만으로는 이 중국 전체 실물 경제에 온기가 퍼지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통화 정책과 어떤 그 재정 부양책이 들어갔을 때 경기가 살아나려면요. 누군가 부채를 빌려다가 향후 미래를 향해 투자를 하거나 소비를 하거나 해야 되는 건데 지금 중국의 그 가계부채 비율 보시면 2020년부터 계속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은 가계부채 비율이 높아서 문제이지만 중국은 가게가 돈을 빌려서 소비를 하거나 집을 사거나 해야 되는데 이게 통화정책 금리를 내려준다고 해서
중국 사람들이 경제 활동을 이어가기가 지금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게 바로 그 일본이 경험했던 유동성 함정의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그 국면을 타개하기 위해서는 재정 부양책이 나와줘야 된다. 그래서 지금 나온 통화 정책 가지고는 중국의 실물 지표를 건드리기가 좀 힘들고요. 앞으로 뭐 소비에 대한 어떤 쿠폰을 발행한다든가 아니면 실제로 돈을 가게에 지어주는 그런 재정 정책이 좀 나와줘야 요 중국의 경기가 다시 올라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야, 오늘 정효경 위원님께서 저희랑 함께 하고 계시는데 많은 분들께서 어머나 저 설명 너무 조금 잘해 주신다고 맞아요. 이해가 쏙쏙 된다고. 9월이 마지막 날이고요. 네. 이제 10월을 앞두고 있습니다. 10월에도 많이 나와 주실 거죠? 일단 약속부터 좀 해주시고요. 불러주시면 언제든. 시간 조금 남아서 10월 네. 뭐 하나 더 있으면 그 중국 말씀해 주셨으니까 10월 네. 18일에 GDP 발표 있는 거죠? 네, 이게 맞습니다. 뭐 5% 사실 전후 어떻게 사실 보세요? 저희는 5% 달성하기 좀 힘들 것으로 힘들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아직 컨센서스가 나와 있지는 네. 않지만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한 4.8, 4.7, 그러니까 5% 달성하기는 조금 힘들다. 네. 그래서 이게 통화 정책 이후에 재정 정책이 만약에 중국의 4분기 실물 지표를 좀 건든다면 4분기는 5%를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번 3분기만 가지고는 이번에 이제 통화 정책만 있었던 그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국의 소비가 IT 관련된 소비는 괜찮아요. 뭐 통신기기나 뭐 핸드폰이나 이런 것들은 자국산을 이제 살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 때문에 IT 소비는 괜찮은데 뭐 의류, 그다음 뭐 음식료 이런 소비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좋지 않은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가계가 움직일 여력이 지금 없는 거죠. 그리고 저 가계 예금이 계속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걸 저희 한국이나 미국이나 항상 그걸로 이제 소비를 했었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중국은 보복 소비는 없고요. 보복 저축만 있는 이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3분기 지표가 돌기에는 좀 한계가 많이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는 네, 더 얘기 나누고 싶은데 보내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마지막으로 10월 시장 뭐 전략? 팁 좀 주세요. 네. 제가 이제 수출에 관련해서 이제 한국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지금은 그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EPS 이런 거가 이제 신뢰가 좀 약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저희는 10월 달이 어떤 지수가 이렇게 강하게 오르기보다는 좀 종목 장세, 이제 지수는 좀 박스권을 유지를 하지만 종목 장세 중심으로 이제 시장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어떤 반도체가 주도주가 되기보다는 좀 바이오나 아니면 화장품이나 지금 이제 미국에서 보시면 경기가 안 좋다 하지만 소비에서 한국의 어떤 장신구, 뭐 카페트라든가 아니면 유리 가구로 된 그런 것들 많이 사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미국의 소비재 중심으로 보시는 것이 조금 이번 한 달, 10월 한 달만으로 봤을 때 좀 플러스 증가율을 네. 만들지 수익률을. 않을까. 네, 알겠습니다. 정여경 연구위원 여기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감사합니다. 나와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아, 약속을 끝까지 받아내시는 무조건 담아야 됩니다. 제우 바쁘신 MC였고요. 분들이어가지고. 그러니까요. 네. 자,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동반 하락하고 있고요. 삼성전자 2%대 하락폭 늘려갑니다. SK하이닉스도 2%대 하락 보여주고 있는 네. 가운데 일본이 오늘 좀 크게 빠지는 가운데 니케이 지수가 많이 빠졌다고 4%대 하네요. 그런데 네. 중국은 또 계속해서 상승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내일 하루 쉬고 쉬어갑니다. 네. 내일 국군의 날 임시 공휴일이기 때문에 쉬어가고요. 수요일 날은 또 생방송으로 여러분들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